안녕하세요. 마스터 제이입니다. 미스터리 제이의 그림자 문서고 그 8번째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물이 남긴 자리.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늘이 완전히 말라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구름은 얇았고 바람은 있었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습기가 따라붙는 느낌이 남아있었다. 옷깃이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는 순간에도 공기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다. 제이는 골목 끝에서 잠깐 멈췄다. 멈췄다고 하기엔 애매했다. 발을 내디디려다 그대로 서 있었고 서 있으면서도 이미 반쯤은 다음 발걸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멈춤은 그에게 익숙했다. 이유가 없을 때 더 오래 남는 멈춤이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종이 조각이 손끝에 닿았다. 언제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광고 전단이었다. 그는 그걸 꺼내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만졌다. 종이는 차가웠고 손은 따뜻했다. 그 온도 차가 잠깐 남았다가 사라졌다. 기록 보관통까지는 멀지 않았다.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보게 되는 길이었다. 길이 짧을수록 사소한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가로등 아래에서 바닥의 색이 달라졌다. 빛이 닿는데도 콘크리트가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마치 빛을 흡수한 것처럼 한 지점만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제이는 그 지점을 바로 밟지 않았다. 몸만 앞으로 기울였다. 시선이 먼저 내려갔다. 젖은 흔적이었다. 무릉덩이라고 부르기엔 얕았고 단순한 얼룩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분명했다. 가장자리에는 번짐이 거의 없었고 중심부는 눌린 듯 진했다. 누군가 지나간 뒤에 남은 흔적 같았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건조했다. 적어도 이 계절에 이 시간대에 있어야 할 공기였다. 그렇다면 이 흔적은 설명이 필요했다. 말랐어야 한다.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제이는 생각을 자르는데 익숙했다. 결론이 나오는 순간 움직임이 빨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은 빠를 필요가 없었다. 신발 끝을 아주 조금 밀어 넣었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대신 밑창이 미세하게 미끄러졌다. 표면에 고인 물이 아니라 안으로 스며든 젖음이라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는 발을 빼지 않았다. 그대로 서 있었다. 바닥이 스스로 말을 걸어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젖음은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퍼진 자국이 아니었다. 끌린 자국에 가까웠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같은 방향으로 지나간 흔적이 겹쳐 있었다. 제이는 고개를 들었다. 기록 보관통이 보였다. 낮에는 특별할 것 없는 회색 건물이었다. 밤이 되면 표정이 달라지는 건물. 외벽의 균열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균열은 무작위로 퍼져 있지 않았다. 위에서 아래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며 이어져 있었다.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온 흔적처럼 보였다. 건물 앞에 섰을 때 출입문 옆에 표지판이 눈에 걸렸다. 출입 통제라는 글자가 반쯤 떨어져 있었다. 떨어진 쪽은 오히려 더 깨끗했다. 자주 손이 닿았다는 뜻이었다. 손잡이는 금속이었다. 빛을 반사하지 않는 금속은 언제나 손을 먼저 시험한다. 제이가 손을 얹었을 때 차가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비어있는 감촉이 전해졌다. 누군가 오래 붙잡고 있다가 놓은 자리. 체온이 빠져나간 뒤의 공백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손을 뗐다가 다시 잡았다. 그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했다. 감촉은 변하지 않았다.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먼저 밀려 나왔다. 오래된 종이 냄새, 눅눅한 먼지, 그리고 물. 셋이 섞여 목에 걸리는 냄새였다. 제이는 일부러 목을 가다듬지 않았다. 불편함을 인정하는 행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은 어두웠다. 센서 등은 반응하지 않았다.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는 건 대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였다. 고장이거나 꺼두었다거나. 그는 손전등을 꺼냈다. 빛을 세게 켜지 않았다. 밝아지면 눈은 편해지지만 그만큼 놓치는 것도 많아진다.
벽을 따라 빛을 낮게 후었다. 표면은 거칠었고 거칠음은 오래 관리되지 않은 공간의 특징이었다. 바닥으로 시선을 옮기자 아까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분명한 흔적이 나타났다. 물자국이었다. 그리고 방향은 더 또렷했다. 끌린 흔적. 한 번의 이동이 아니었다. 같은 방향으로 여러 번. 조금씩 어긋나며 겹쳐진 자국이었다. 제이는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했다. 발소리가 사라지자 자신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그 다음에는 이 공간의 숨소리 같은 것이 느껴졌다. 계단 아래에서 빛이 흔들렸다. 여기요. 낮은 목소리였다. 말이 공중으로 뜨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제이는 고개만 돌렸다. 손전등을 든 사람이 계단 아래 두 번째 단에 서 있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흐리지 않았다. 밤을 통째로 건너온 눈이었다. 이미 무언가를 본 사람의 눈이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말이 중간에서 한 번 끊겼다. 언제부터? 제이의 질문은 짧았다. 아침 순찰 때부터요. 제이는 계단을 내려갔다. 콘크리트 표면이 미세하게 미끄러웠다. 비가 오지 않은 날의 미끄러움은 늘 이유가 있었다. 기록실 문 앞에서 제이는 멈췄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돼 있었다. 급하게 열어둔 문이 아니라 열려 있는 상태를 선택한 문처럼 보였다. 제이는 안을 바로 보지 않았다. 먼저 바닥을 봤다. 물자국이 문 앞에서 방향을 틀고 있었다. 직선으로 들어간 흔적이 아니라 일부러 우회한 동선. 젖은 것을 안쪽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문턱을 넘었다. 기록실 안에는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문서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급하게 뒤진 흔적은 아니었다. 시간을 들여 살펴본 흔적이었다. 폭도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짧은 기침. 그러나 누구도 선을 넘지 않았다. 모두 문턱 앞에서 멈췄다. 제이는 그 사실을 알아챘다. 여기는 모두가 여기까지라고 합의한 장소였다. 그때 시야 끝에서 누운 형체가 들어왔다. 안쪽이었다. 피는 거의 없었다. 바닥은 젖어 있었지만 피 때문은 아니었다. 몸은 옆으로 누워 있었고 던져진 자세가 아니었다. 누군가 시간을 들여 정리한 형태였다. 손은 가슴 위에 모아져 있었다. 기도하는 손도, 저항의 손도 아니었다. 그저 정돈된 손이었다. 얼굴 위에는 문서 뭉치가 덮여 있었다. 젖은 종이들. 잉크는 번져 있었고 글자는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손 떼지 마세요. 제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뒤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제이는 시체 옆에 쪼그려 앉았다. 바닥의 물은 이 지점에서 가장 진했다. 고여있지 않았다. 계속 스며든 흔적이었다. 그는 문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종이가 말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그 아래로 얼굴 일부가 드러났다. 눈은 감겨 있었다. 놀람도, 공포도 없었다. 끝을 알고 있던 사람의 표정 같았다. 제이는 더 들추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젖어 있었지만 한 줄만은 남아 있었다. 보지 말아야 할 기록은 항상 먼저 발견된다. 그 문장을 접는 손이 잠시 멈췄다. 아주 오래전 같은 문장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도 비는 오지 않았고 바닥은 젖어 있었다. 2부. 입을 다문 사람들. 아침은 왔지만 기록 보관통은 여전히 밤의 연장선에 있었다. 형광등은 켜졌고 컴퓨터 전원도 들어왔다. 프린터가 한 번 울렸고 컵에 커피가 채워졌다. 겉으로 보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소리가 조금 늦게 도착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항상 한 박자씩 밀려 있었다. 제이는 복도 중간에 서 있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피해 움직였다. 피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동선을 바꾸는 방식이었다. 일부러 보지 않으려는 눈길과
일부러 말을 걸지 않으려는 침묵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 기록실 앞 바닥에는 얇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사건 현장을 표시하는 테이프였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테이프 아래로 물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어제보다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누군가 닦은 흔적이 중간에서 멈춰 있었다. 끝까지 닦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닦기로 결정한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밟지 않았다. 발이 알아서 피해갔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다들 봤겠죠. 제이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에 가까웠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 없다는 걸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사람을 봤다. 전날 밤 계단 아래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던 사람. 눈 밑이 더 짙어져 있었다. 밤이 끝났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얼굴이었다.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보고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 말은 사실이 된다. 기록과 직원들이 자리에 앉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일정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너무 빨리 쳤고 누군가는 몇 초씩 멈췄다. 화면을 보고 있는 시간보다 화면을 보지 않는 시간이 더 길어 보였다. 제이는 회색 서류철을 들고 있던 여자를 불렀다. 서류철 모서리가 눌려 있었다. 꽤 오래, 꽤 세게 쥐고 있었던 흔적이었다. 어제 반출건. 여자는 서류철을 한 번 더 끌어안았다가 그제야 열었다. 여기 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건물은 작은 소리를 키운다. 말이 줄어든 대신 소리가 남는다. 목록에는 날짜와 시간, 반출 사유가 적혀 있었다. 반출 사유는 짧았다. 감사 자료 요청. 문서 번호는요? 여자는 손가락으로 목록을 짚었다. 번호들이 나열돼 있었고 중간중간 빈칸이 보였다. 지운 흔적은 없었다. 처음부터 비워둔 것처럼 깔끔했다. 왜 비어 있습니까? 분류 대기 문서라서요. 분류 대기. 이름이 없는 상태. 이름이 없으면 질문도 줄어든다. 그런 문서를 감사팀이 가져간 적이 자주 있습니까? 여자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정말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가끔은요. 가끔이라는 말은 범위를 흐린다. 확인할 수 없는 말이다.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위에서요. 위라는 말이 나오자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다. 위는 이곳에서 가장 편리한 단어였다. 그분은 제이는 기록실 쪽을 가리켰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분류 보조로. 왔다 갔다 하던 분이에요. 보조라는 말은 애매했다. 가장 많은 걸 보고 가장 적게 남기는 위치. 이름은 여자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한 번 더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기억이 잘.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숨뿐이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이름이 없었다. 아니, 이름이 불리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였다. 제이는 더 묻지 않았다. 질문을 멈추자 여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안도의 표시였다. 복도 끝에서 카트 소리가 났다. 문서를 실은 카트였다. 바퀴 하나가 휘어져 있어 리듬이 어긋났다. 그 불규칙한 소리가 복도를 긁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카트를 끌고 지나오다 물자국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방향을 틀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였다. 잠깐. 제이의 말에 카트가 먼저 멈췄다. 사람은 그 다음에 멈췄다. 어제 여기 있었죠. 네, 몇 시까지? 늦게요. 봤죠. 직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한 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이미 대답이었다. 봤습니다. 네, 뭘? 문서가 젖어 있었습니다. 누가 적셨습니까? 직원은 숨을 삼켰다. 삼킨 숨이 목에 걸린 듯 보였다.
그분이요. 이름 대신 쓰이는 말.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더 빨리 사라진다. 왜? 잉크가 번지면요. 말이 잠깐 멈췄다.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 했어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젖은 문서는 지우는 게 아니라 드러낸다. 그 다음은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원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다들 나가라고. 그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폭도 어딘가에서 짧은 기침 소리가 났다. 그러나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다. 듣지 않은 척하는 기침이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기록 보관동은 평소처럼 돌아가는 척했다. 전화벨이 울렸고 프린터가 돌아갔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없었다. 잡담도 없었다. 말이 사라진 자리를 침묵이 채우고 있었다. 제이는 휴게실에 잠시 앉았다. 커피는 컵에 담긴 채 식어갔다. 그는 마시지 않았다. 대신 벽을 봤다. 창문 없는 벽이었다. 기록실 아래에는 폐기 대기 공간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비어있는 공간. 그러나 비어있다는 말은 늘 누군가의 선택이었다. 다들 겁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뭘 무서워합니까? 모른 척하지 않으면 다음이 될까봐요. 다음. 이곳에는 늘 다음이 있었다. 그분은 왜 남았을까요? 기록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믿는다는 말이 이 공간에서는 위험하게 들렸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기록실 쪽으로 걸었다. 바닥에 물자국은 더 옅어져 있었다. 누군가 또 닦았고 또 멈췄다. 완전히 지우지 않는 것. 그건 경고였다. 기록실 문 앞에서 제이는 멈췄다. 안쪽은 비어 있었지만 침묵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물자국 위에 새로운 발자국이 겹쳐 있었다. 마른 자국이었다. 아침에 다녀간 사람의 흔적. 제이는 고개를 들었다. 이 사건은 밤에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지금도 아무 말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3부. 겹쳐지는 그림자. 기록폭 안동의 오후는 오전보다 더 느렸다. 사람들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있으면서도 없는 척했기 때문이었다. 발소리는 있었지만 목적은 흐릿했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과 비슷해진다. 제이는 폭도 끝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었다. 공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소리가 어디에서 끊기는지. 기록실 쪽은 여전히 조용했다. 조용한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조용함이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조용히 있으라고 지시한 것 같은 조용함. 그 조용함은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 걸음의 길이를 줄인다. 제이는 지워진 선반 번호 쪽으로 걸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빠르게 걸으면 눈이 덜 본다. 덜 보면 덜 알게 된다. 지금은 덜 아는 게 더 위험했다. 선반 앞에 섰다. 숫자가 지워진 자리. 금속 표면은 유난히 매끈했다. 그는 손을 뻗어 천천히 만졌다. 차가움이 손끝에 남았다. 그런데 오래된 차가움이 아니었다. 최근에 닦인 표면이 가진 차가움이었다. 닦고 만지고 다시 닦은 자리. 확인하는 손이 닿는 자리. 바로 아래쪽을 보자 나사가 눈에 들어왔다. 완전히 조여진 나사가 아니었다. 살짝, 아주 살짝 헐거웠다. 그 정도면 고장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실수라고도 부르기 어렵다. 누군가가 일부러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남긴 느낌이었다. 여긴 원래 비어있던 자리입니다. 옆에서 그 사람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낮은 목소리는 이곳에서 생존 방식처럼 쓰였다. 원래라는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제이는 선반을 아주 조금 밀었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소리가 나지 않는 건 더 이상했다. 금속은 원래 소리를 낸다. 소리가 안 난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움직였다는 뜻이다. 선반이 움직이자 뒤쪽에 틈이 드러났다.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폭. 벽에는 얇은 철문이 숨어 있었다. 손잡이는 없었다. 대신 중앙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열쇠 구멍도 카드 인식부도 아니었다.
그저 맞는 것이 들어가야 열리는 구조였다. 제이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젖었다가 말라붙은 종이.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한 번 접힌 종이는 그 자국을 오래 기억한다. 그는 종이의 모서리를 홈에 맞춰 넣었다. 딱 맞았다. 억지로 밀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마치 원래 그 종이가 그 홈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철문이 열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대신 공기가 밀려 나왔다. 차가운 공기. 기록실의 눅눅함과는 다른 종류의 차가움이었다. 닫혀있던 공간이 내뱉는 숨이었다. 안쪽은 작은 방이었다. 선반 하나, 상자 4개, 모두 번호가 없었다. 그런데 완전히 비어있는 건 아니었다. 연필 자국이 남아있었다. 적었다가 지운 흔적. 다시 적었다가 다시 지운 흔적. 누군가는 번호를 붙였고 다시 없앴다. 제이는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흑백 사진. 기록 보관동 외관. 지금보다 훨씬 새 건물. 벽에 균열이 거의 없었다. 촬영 각도가 낮았다. 공식 기록용 사진이 아니었다. 몰래 찍은 시선. 보면 안 되는 걸 보면서도 찍은 시선이었다. 다음 사진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록과 직원들. 젊은 얼굴들. 그 사이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있었다. 웃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웃는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올라가지 않았다. 웃음이 아니라 방어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그 사람의 숨이 짧게 멈췄다. 같은 사람이죠. 그가 말했다. 예, 제이는 사진 아래 날짜를 읽었다. 15년 전. 그럼 계속 여기 있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물었다. 제이는 사진을 다시 한번 봤다. 오래 보는 건 증거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여기에서 사라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이가 말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었다.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케이스는 누렇게 변했고 라벨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이는 작은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먼저 흘렀고 그 뒤에 목소리가 따라왔다. 이건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남자의 목소리. 말끝이 단정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항상 숨을 남기는 말투였다. 잠깐의 정적. 이 문서는 폐기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이번엔 좀 더 단단했다. 단단한 목소리는 보통 위를 믿는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정적이 더 길어졌다. 숨소리만 남았다. 위가 항상 맞지는 않아요. 테이프는 그 말에서 끊겼다. 끊긴 끝은 너무 깨끗했다. 실수로 끊긴 게 아니라 잘린 것이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들었다는 뜻이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다. 문서가 있었다. 제목은 없었다. 첫 장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기록은 선택되지 않는다. 다만 남겨진다. 제이의 손이 잠시 멈췄다. 오래전 비슷한 문장을 본 기억이 겹쳤다. 그때도 기록은 남았고 사람은 남지 않았다. 문서들은 뒤섞여 있었다. 내부 보고서, 수정된 회의록, 폐기 결정서 초안, 원본 위에 더 씌운 문장들, 검게 지워진 부분들. 그런데 지워진 곳이 완전히 검지 않았다. 물에 젖어 번지면서 검은 막이 얇아진 흔적이 있었다. 물은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드러낸다. 제이는 페이지를 넘기며 어떤 문장이 원래 있었던 문장인지, 어떤 문장이 나중에 덧붙여진 문장인지 손끝으로 느꼈다. 종이는 다르게 눌렸다. 잉크는 다르게 마른다. 거짓은 종이 위에서도 서툴다. 마지막 상자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데도 그 비어 있음이 더 무거웠다. 바닥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미 늦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짧아서 더 잔인했다. 그 순간 위쪽에서 소리가 났다. 금속이 움직이는 소리. 선반이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가 이 구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하러 온 것이다.
제이는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다. 숨을 들이마시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면 이 공간은 곧바로 반응한다. 뒤로. 그의 말은 낮았다. 낮게 떨어진 말은 방 안에서 더 오래 남았다. 둘은 방 안쪽으로 물러섰다. 철문이 닫혔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숨소리만 남았다. 그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위쪽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누군가 선반 앞에 서 있었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정적이 길어졌다. 그 시간 동안 제이는 예전 사건 하나를 떠올렸다. 기록이 사라지고 사람만 남았던 사건. 그때도 바닥이 젖어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선반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다. 발걸음이 멀어졌다. 철문이 열리자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폭도로 쏟아졌다. 제이는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전부는 가져갈 수 없었다. 선택이 필요했다. 그는 문서 뭉치만 챙겼다. 가장 무거운 것, 가장 지워지기 쉬운 것. 사진이랑 테이프는요? 그 사람이 아주 낮게 물었다. 제이는 잠시 멈췄다. 대답하기 전에 한 박자 늦췄다. 누군가는 다시 보러 올 겁니다. 그럼 그때 그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도 보게 되겠죠. 폭도로 나왔을 때 바닥에는 새로운 발자국이 겹쳐 있었다. 젖은 자국 위에 마른 자국. 시간의 순서가 어긋나 있었다. 제이는 그 발자국을 오래 바라봤다. 오래 바라보는 동안 발자국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말이 없는 게 오히려 확실했다. 누군가 다녀갔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웠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확인하러 온다.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겹쳐졌다. 겹쳐지면서 모양이 바뀌었다. 모양이 바뀐다는 건 누군가가 손을 대고 있다는 뜻이었다. 제이는 문서 봉투를 더 깊이 품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야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침묵만으로 숨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4부. 기록되지 않은 순서. 기록 보관동을 나설 때 제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이미 안에서 본 것들이 밖으로 따라 나오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소리는 짧았지만 끝이 매끄럽지 않았다. 완전히 닫힌 문이 아니라 닫혔다고 믿고 싶은 문에서 나는 소리였다. 밖의 공기는 건조했다. 밤 공기였다. 사람이 숨쉬기에는 적당했지만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가벼웠다. 제이는 건물 앞에서 멈췄다. 멈춘 채로 바닥을 봤다. 젖은 흔적은 없었다. 아까 분명히 남아있던 얼룩도 사라져 있었다. 깨끗했다. 정말로 깨끗했다. 그는 그 자리를 오래 봤다. 바닥이 말라있다는 사실보다 말라있어야 할 이유가 먼저 떠올랐다. 지웠다. 누군가는 흔적을 남겼고 누군가는 지웠다. 그런데 지우는 방식이 너무 성실했다. 대충 닦은 자리가 아니라 있었던 적이 없던 것처럼 만든 바닥. 그건 습관의 결과였다. 이 건물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습관. 제이는 차로 향했다. 걸음은 느렸지만 머릿속은 바빴다. 방금 본 장면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잠깐 울렸다가 가라앉았다.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다. 켜고 싶지도 않았다. 차 안의 정막은 기록 보관통과는 달랐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막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불은 꺼져 있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불을 켜면 생각이 한 방향으로 정렬된다. 지금은 정렬되기엔 이르다. 제이는 책상 앞에 서서 문서 봉투를 내려놓았다. 의자에 앉지 않았다. 앉으면 생각이 멈춘다. 서 있으면 생각은 계속 흐른다. 봉투를 열었다. 종이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기록 보관동의 냄새와 같았다. 냄새는 장소보다 오래 남는다. 첫 장을 펼쳤다.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 장. 그리고 그 다음 장. 날짜가 맞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 보고서의 문장은 단정했다.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문장이었다. 제이는 연필을 꺼냈다.
펜은 쓰지 않았다. 지워질 수 있어야 했다. 여백에 점을 찍었다. 사건, 보고, 회의, 수정, 폐기. 점들을 선으로 이었다. 선은 곧 어긋났다. 사건보다 결정이 먼저였다. 보고보다 폐기가 앞서 있었다. 순서가 바뀌었다.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 있었다. 제이는 회의록을 펼쳤다. 발언 순서가 이상했다. 누군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 끊겼고 그 다음 문장은 전혀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 있었다. 그 끊긴 말은 요약에도 남지 않았다. 각주에도 없었다. 말이 사라지는 방식은 늘 비슷했다. 설명되지 않은 공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다. 제이는 그 공백에 연필로 작게 표시를 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만큼 작은 표시. 그러나 표시가 많아질수록 공백은 점점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다음 문서에는 물에 관한 기록이 있었다. 문서 훼손. 이유는 없었다. 결과만 있었다. 식별 불가. 확인 불가. 잉크가 번졌다는 말은 있었지만 무엇이 번졌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제이는 종이를 손으로 눌렀다. 종이는 말라 있었지만 한 번 젖었던 종이 특유의 결을 가지고 있었다. 기록도 같았다. 한 번 젖은 기록은 다시 젖을 준비가 되어 있다. 봉투 아래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다. 이번에도 이름은 없었다. 날짜만 적혀 있었다. 피해자가 처음 기록과에 출입한 날. 제이는 그 날짜를 오래 바라봤다. 그날 회의는 2번 열렸다. 공식 기록은 하나뿐이었다. 봉투를 열자 열쇠가 나왔다. 낡은 금속 열쇠. 번호도 표식도 없었다. 자주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식 목록에는 없었다. 등록되지 않은 열쇠는 항상 같은 의미를 가진다. 열면 안 되는 곳이 있다. 제이는 열쇠를 손에 쥐었다. 금속이 체온을 빼앗아갔다. 순간 오래전 사건 하나가 떠올랐다. 그때도 열쇠는 늦게 나왔다. 문이 열린 뒤에야 열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그 사람이 들어왔다. 문을 닫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 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문서 넘기라고 합니다. 공식 절차는 이미 끝났답니다. 그 사람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내부 공지였다. 해당 사건은 내부 처리한다. 날짜는 오늘. 결제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언제 결정됐습니까? 어제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었다. 제이는 공지를 천천히 내려다봤다. 종이가 아니라 시간을 읽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생각하면 오래 못 있습니다. 오래 남아있는 사람의 말이었다. 생각을 줄여온 사람의 말. 그분은 제이가 말했다. 기록을 지우려던 게 아닙니다. 그럼요. 순서를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숨이 미세하게 늦어졌다. 그래서 혼자 남았습니다. 네. 밖에서 차 소리가 지나갔다. 평범한 저녁의 소리. 이 방 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의 소리. 제이는 열쇠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열쇠 본 적 있습니까? 처음 봅니다. 대답은 빠르고 시선은 느렸다. 모르는 게 편해졌다고 했죠. 네. 이제는 불편해질 겁니다. 제이는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불편함은 공유되지 않는다. 각자 알아서 감당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 사람이 물었다. 제이는 잠시 생각했다. 생각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자리를 옮깁니다. 문서를 서랍에 넣었다. 서랍은 끝까지 닫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서랍은 누군가 다시 열 거라는 뜻이다. 사무실을 나서며 제이는 불을 끄지 않았다.
불이 켜진 채 남아있는 방은 누군가를 부른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주머니 속 열쇠를 느꼈다. 이 열쇠는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문을 닫지 못하게 만드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밖으로 나오자 도시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제이의 머릿속에서는 순서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누군가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한 순서였다. 오부. 남아있는 온도. 비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도시는 젖어 있었다. 제이는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목적지를 생각하지는 않았다. 발이 기억하고 있는 방향으로 몸을 맡긴 채 생각은 아직 기록 보관동 안에 남아 있었다. 가로등 아래에서 바닥이 빛을 반사했다. 빛이 번졌다. 젖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멈췄다. 이번에는 애매하지 않았다. 분명히 멈췄다. 고개를 숙여 바닥을 확인했다. 말라 있었다. 완전히 말라 있었다. 그런데도 눈은 아직 젖어 있다고 느꼈다. 사람의 눈은 사실보다 기억을 먼저 꺼낸다. 한 번 본 장면은 다시 보지 않아도 계속 남는다. 제이는 고개를 들었다.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가웠고 깔끔했다. 젖어 있을 이유가 없는 공기였다. 그럼에도 몸 어딘가에서는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등은 꺼져 있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맞았다. 낯설지 않은 냄새, 낯설지 않은 침묵. 익숙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오래 버텨왔다는 의미에 가깝다. 제이는 신발을 벗고 그대로 서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는 사물의 윤곽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또렷해진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낡은 금속 열쇠. 번호도 이름도 없었다. 기록 보관동에서 나온 열쇠였다. 문서보다 먼저 손에 남았던 물건. 그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가벼워 보였다. 그러나 손을 펴도 떨어질 것 같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는 물건은 보통 무게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이었다. 제이는 책상 앞에 앉았다. 의자가 조용히 움직였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습관은 이 집 안에서도 남아 있었다. 불을 켰다. 방 안이 밝아지자 현실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책상 위에는 아직 열지 않은 문서 봉투가 놓여 있었다. 가장 무거운 것, 가장 지워지기 쉬운 것. 그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열면 이 사건은 정리되기 시작한다. 정리는 언제나 너무 많은 걸 함께 지운다. 대신 접힌 종이를 꺼냈다. 젖었다 말라붙은 종이.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의 결은 울어 있었다. 그는 종이를 펼쳤다. 대부분의 글자는 사라져 있었다. 잉크는 번졌고 문장은 흐릿했다. 그런데 한 줄만은 남아 있었다. 보지 말아야 할 기록은 항상 먼저 발견된다. 제이는 그 문장을 읽지 않았다. 소리 내어 읽는 순간 문장은 설명이 된다. 설명은 가장 빨리 닳는다. 그는 그 문장을 그대로 두었다. 읽지 않은 상태로. 책상 위에 열쇠 옆에 창문 쪽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유리가 미세하게 울렸다. 제이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시작하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는 사건과 일상이 같은 시간에 존재한다. 그 사실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다. 제이는 창문을 닫았다. 다시 방 안은 조용해졌다. 조용함 속에서 기록 보관동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젖은 문서, 번진 잉크, 정돈된 손, 그리고 끝을 알고 있었던 얼굴. 그 사람은 기록을 지우지 않았다. 기록을 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젖게 만들었다. 지워지지 않게, 다시 보이게. 제이는 열쇠를 서랍에 넣었다.
서랍을 끝까지 닫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서랍은 항상 가능성을 남긴다. 누군가 다시 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이 사건을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기다림은 다음 장면을 부른다. 제이는 불을 끄지 않았다. 불이 켜진 방 안에서 문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워지지 않은 문장. 아직 읽히지 않은 문장.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겼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젖어야 할 바닥이 조용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제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온도는 천천히 식어갔다. 그러나 완전히 식지는 않았다. 기록되지 않은 밤. 그날 밤, 제이는 잠들지 않았다. 불은 꺼져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다. 익숙한 조용함이었지만 그날의 조용함은 오래 머물렀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아둔 문서 봉투가 미세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였다. 움직였을 리는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눈을 떼지 못했다. 봉투 위에 얹어둔 열쇠는 빛을 받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열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문도 가리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이는 알게 됐다. 열쇠는 문을 여는 물건이 아니라 어디까지 열려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물건이라는 걸. 창밖에서 불빛 하나가 꺼졌다. 도시 어딘가에서 기록 하나가 사라지고 다른 기록 하나가 아무 설명 없이 추가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다음 순서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순서에서 지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이번에는 부름이 아니라 도착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이름 없는 문서가 이미 작성되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늦지 않게 느꼈다. 미스터리 제이의 소설 시리즈 그림자 문서구 그 9번째 시리즈 기대해 주세요.